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 탈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거와 함께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 많죠? 그냥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보면 필기 성적이 중요하다. 필기 성적이 절대적이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유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근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임용령에 보면 여기 면접 시험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래서 가장 왜 자꾸 필기 성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위쪽은 쭉 뭐 다른 내용이고요. 자, 여기 부분. 면접 시험 어떻게 채점을 하냐? 세 가지로만 채점합니다. 뭘로?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만 해요. 우수, 보통, 미흡. 뭐야? 점수 없어? 점수가 이거예요. 우수, 보통, 미흡. 자, 위에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보면 과반수에 5개 항목을 모두 상으로 평점한 거. 이 표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표에서 5개 항목을 모두 상으로 했을 경우에만 우수고 그 다음에 아, 2개 이상 했을 때 하루 평가하면 그러니까 미흡은 2개 이상 항목만 하루 평정되면 미흡이고 우수를 받으면 5개를 다 우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요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인데 우수는 무조건 합격으로 합니다. 그냥 그 면접 보자마자 합격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수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표를 바로 발표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수를 받고 합격했는지 미흡을 받고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을 받고 합격했는지. 자, 미흡은 합격이 아니죠. 미흡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말이 헛나오죠. 자, 미흡 받으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안 알려주니까. 예. 어디 나중에 성적표에 당신은 면접 미흡 탈락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 보통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우수나 미흡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평점에서 그렇게 5개 이상 상을 받아야지만 우수인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과연? 그렇게 많다 보면 나중에 뒤쪽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쪽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문제가 생겨서 보통을 많이 줍니다. 대부분 다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우수를 뭐 조당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들은 얘기예요. 예, 확실한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재량이니까 감독관이 보고 도저히 우수를 못 주는데 어떻게 우수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소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그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도 줘서 실제 탈락은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보통을 받습니다. 보통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조항에 보면 성적 순으로 네, 여기서 나온 게 과락이에요. 과락. 과락을 넘긴 사람 중에 시험 성적을 고려해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기 시험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면접은 다 동점이란 거예요. 동점. 면접은 다 동점이에요. 그럼 뭘로 판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필기 점수로 필기 점수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를 깔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필기 시험 합격자 숫자가 실질적인 모집하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배수라 그래요. 배수. 필기 배수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배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배수 안에 들었냐? 1.2배수냐? 1.5배수냐? 뭐냐 하면 10명 뽑으면 필기 합격자는 15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이 끝나면 아까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10명만 합격시키는 거예요. 5명은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성적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처럼 우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점수 많은 사람이 미흡을 받아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시죠? 10명 뽑는데 15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예요. 필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뽑은 다음에, 그죠, 뭐, 필기 시험은 조금 좀 못 봤지만 또 우수한 인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합격하고 나서도. 그런 분들 다시 끌어올리려면 조금 많이 뽑아서 면접을 미리 봐놓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역시 필기 시험이 절대적인 거는
만약 10명 뽑으면 10등 안에 들면 확실하겠죠. 내가 진짜 면접만 미흡 받지 않으면. 그래서 필기 합격선보다는 몇 점 이상? 5점 이상은 더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기 1배수다 그러면 좀 간당간당하다 막 그래요. 근데 1배수보다 훨씬 더 아래다 그러면 가능해. 0.7배수다. 그러면 거의 합격이시네요 하고서 박수 쳐줍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더 많이 뽑아서 어차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르는데 그게 꼭 점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최종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규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 보자마자 필기 합격자 공고를 보시면 항상 면접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요즘 지방직도 약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직만큼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국가직은 5분 발표 과제라는 게 있어요. 네, 조별로 들어가고요. 5분 발표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개별 또 다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면접에서 보면 5분 발표, 그다음 개별 면접 해서 굉장히 심층 면접을 한다고 해요. 심층 면접 하는데 요것도 복불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단한 거 받아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거 받아가지고 어려운 질문 막 답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누가 합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장에서 바로 당신 합격, 당신은 불합격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합격했겠지 하고서는 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왜 이래? 불합격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면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탈. 그게 바로 면탈인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제목에 써놨죠. 면탈의 의미가 뭐냐? 내가 점수가 훨씬 높았는데 떨어졌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인 면접 탈락 이유예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그렇죠.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대답도 잘하고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5개가 모두 다 하를 받아야지만 면탈인데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면접시험 평정표라고 해가지고 요렇게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름하고 응시번호밖에 없어요. 무슨 직렬인지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자료가 없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보세요. 정신 자세가 하, 전문 지식 응용력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5개를 다 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감독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나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일정 비율을 맞추려고 다시 집계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가채점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실제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를 주자. 그래갖고 미흡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감독관들의 어떤 그런 것들 시험 감독관들의 면접관이죠. 감독관이라 면접관들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카더라예요. 면접관이 나서 실제 밝히더라도요. 또 옆에 면접관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한 명 카더라 해버리면 싹 다 퍼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명의 경험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접시험 준비 과정 같은 걸 보더라도 나는 이런 문제 나왔어요 하면 그게 뭐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난 문제예요. 딴 사람한테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 전문 지식 같은 경우는 계열이니까 일반 행정에 관련된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물어봐서 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히게. 답을 더 이상 못하게끔. 답을 못했다고 해서 탈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끌고 나간다는 소리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면접 볼 때요. 마지막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답을 못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어떻게 이걸 넘어가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응용력이 있구나. 그럼 지식이 어느 정도 있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한 파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공무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제가 면접 관련된 동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보니까 다 말이 틀려요. 다. 어떤 거를 했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보고 끝났다는 분도 있어요. 자, 요거 국가직은 조금 철저하니까 아무래도 합격자 발표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예전에는 그냥 점수 높으면 그냥 가라 그랬어요. 네. 가서 면접관한테 욕만 안 하고
정말 다리를 달달달 떨든지 불안 증세만 없으면 합격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 그렇습니다. 2019년도, 18년도부터 좀 강화가 많이 돼가지고 뭐 될 수 있으면 대답은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대답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 예. 그 잘생긴 얼굴과 용모와 키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 목소리 크고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들 유리할 것 같지만 하나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뭐 인사 열심히 자기소개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발표를 잘하면 뭐예요? 공무원이 발표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뽑는 인원들은 사무를 볼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예? 뭐 저기 선거 활동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 목소리 크거나 뭐 자기소개를 되게 잘해요. 그런 거가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뭐 라번에 요 정도 하나밖에 더 받겠어요?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나머지는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과 의사 표현과 정확성 논리성이 하나죠. 사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그것까지 합치면 공무원의 정신 자세. 공무원의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게 다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어, 머릿속에서 나올 때 논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 분들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얘기.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 저도 이제 방송 찍다 보면 가끔 삼천포 빠져요. 특히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길게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막 삼천포로 빠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글 쫙 쓰다가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찍다 보면 그 핵심만 딱 얘기해주고 나가면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도 자, 요런 항목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말이에요. 10월 말. 지금 뭐 7급 면접 보시는 분들 빼고는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되면 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미리 연습을 한다? 면접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면접에서 떨어질까가 아니라 대부분 필기에서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필기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필기 연습 준비를 하셔야지 나는 필기는 이미 합격할 수준이야. 지금 10월 말인데 합격할 수준이 어디 있어요. 예? 한 달만 손 놓으면 바로 불합격인 거예요. 그런 자만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은 틀려요. 네, 공무원 시험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물어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선택 과목을 면접 때 물어보면 어떡하냐. 가령 세무직을 보는데 세무 관련된 거 나는 공부 안 할 건데 어떡하냐. 공부를 하면 되죠. 언제? 합격하고 나서. 합격도 안 했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죠. 면접은 합격자 발표하고 바로 며칠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필기 시험 채점 해보면 대충 알아요. 합격할지 안 할지. 네, 대충 알아요. 그럼 합격할 것 같으면 바로 면접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준비를 안 하고 가신 분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좀 딱 정형화된 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고 사람이 어떤 거에 중점을 짓냐. 우리도 개인이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벗어나는 순간에 난 점수가 하루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중을 할 수고. 그래서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한 명이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흡으로 탈락하지만 않으면 다시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합격. 미흡을 너무 많이 줘갖고 많이 탈락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 합격하는 학생들 있죠. 학생이래 자꾸. 지방직에 합격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곧 비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보통인데 필기 점수가 나쁜 분들을 다시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을 시켜줘요. 자, 미흡을 받아버리면 추가 합격자 명단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빼버립니다. 그래서 미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불합격. 자, 여기 그래서 이미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는 성적 순위 관계없이 합격. 보통은 달할 때까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로 이미 합격한 사람이 10명 있다. 10명 뽑는데 5명이 이미 우수로 합격해 있다. 그러면 5명을 뭘로? 성적 순으로 합격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에는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어쨌든 미흡을 줘서 탈락을 시키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 국가직도 미흡을 받으면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고
지방직 같은 경우 요번에 한번 미흡을 많이 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거든요. 진짜 미흡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다시 다 합격했다 그래요. 미흡을 받고 다시 가서 심층 면접을 보면 보통만 받으면 합격합니다. 그냥 보통만 받으면. 우수를 해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고. 보통만 받으면 다시 성적순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다시 재연락이 온다 그래서 내가 또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 있어요. 지금 현재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 한참 할 시간인데 이런 방송을 왜 하냐면 면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면탈했어. 커뮤니티 가면 그러거든요. 요번에 면탈해서 다시 시험 공부합니다. 면탈했는지 아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점수가 되게 높은데 면접 탈락, 아니 최종 탈락한 사람들. 최종 탈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면탈하고 다니는 건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 점수도 원래 낮아요. 그래서 원래 탈락해야 되는 분이죠. 필기는 합격했는데 어차피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필기 합격자 거의 끝에 있어요. 합격선 근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면접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최종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점수가 안 되니까. 아까처럼 보통 받았어도.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나는 면접 탈락했다. 아, 그걸 이제 의미가 뭐냐. 나는 그래도 필기는 합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필기는 합격했는데 아,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면접에서 막 사람들 엄청나게 탈락시키나 보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방송 아마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또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면접 탈락의 의미는 뭐다? 예, 필기 합격을 했는데 점수가 좀 낮아서 당연히 배수로 뽑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 분들이 그냥 난 탈락했다고 얘기하면 되게 공부를 안 했네 이렇게 얘기 들을까봐 나는 면접 탈락했습니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실제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흡을 받아갖고 탈락한 사람이 자기가 미흡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필기는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을 못했다. 이게 원래 의미고 원래 의미가 그거고 그냥 그걸 그렇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면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글을 읽을 때는 잘 가려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합격자들 말만 들을 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합격했으니까 과장도 하고요. 축소할 건 더 축소해요. 뭐 2년 했는데 1년 했다 그러고 자기는 노베이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토익이 800점 넘고 그래요. 왜? 자기를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제 재직자들도 있지만 이제 퇴직자들이 보통 많이 찍죠. 찍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퇴직자들이 찍을 때는 이제 나쁜 점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일했을 때 나쁜 것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좋았는데 퇴사를 할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퇴사할 때 퇴사하고 나서 블로그에 글을 엄청나게 씁니다. 이렇게 부조리하다. 근데 그 좋은 면만 보자면 좋은 면만 보이고 나쁜 면만 보면 나쁜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그 조직에서 나와버리면 나쁜 것만 남는 거죠, 머릿속에.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말만 듣고, 공무원 이게 너무 안 좋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거는 다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어려워요. 쉬운 일이란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쉬운 공무원 하고 싶어요. 쉬운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화 한 통을 받더라도요, 하루에 한 통이 와요, 전화가. 근데 한 2시간씩 받아야 돼. 그럼 그분은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모르겠죠. 저도 민원 쪽에 있어 봤는데, 전 공무원은 아닌데, 회사 다닐 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는데 어떤 분은 1분이면 끝나요. 아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요. 아우,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분은 1시간을 해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정말 힘들죠. 어떤 분은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 그분은 순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힘든 직업이야,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전화만 받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 잘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쪽 말만 듣고 쏠려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적당히 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남의 합격을 기뻐해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마치 나의 합격인 것처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본인도 자랑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막 합격한 사람처럼 이렇게 들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분도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는데 나도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 노력은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좀 잔소리가 길어졌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